안녕하십니까. 한식 김치 만들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수업은 초계면, 알타리 김치를 이용한 초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계면은 말 그대로 닭을 이용한 국수 요리입니다. 닭을 이용한 국수 요리로 함경도 지방에서, 함경도나 이런 평안도 지방의 전통 음식 보양식이죠. 삼계탕과 더불어 보양식으로 사용하는 초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계면의 유래에 대해서, 초계면의 조금 유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초계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의 전통 음식입니다. 차게 식힌 닭육수에다가, 그러니까 닭을 끓여서 닭육수를 내가지고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해서 살코기를, 닭의 살코기를 찢어서 얹어서 먹는 일종의 보양식 국수 요리입니다. 초계탕은 조선시대 연해에서 접할 수 있던 겨울 보양식으로 초계, 그러니까 초는 식초를 뜻하고 개는 닭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현대는 초계탕에 초계국수를 넣어서 초계국수 이렇게 만들어서 여름에 이제 즐겨 먹는 보양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큰 냄비에다 이렇게 손질한 닭과 마늘, 파, 생강 등을 넣고 물과 함께 끓이고, 이때 삼계탕으로 쓰이는 오가피나 황디 이런 인삼류를 같이 넣으셔도 육수의 맛이 확 한층 깊어지고 살아나니까 그런 거를 같이 쓰셔서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닭이 어느 정도 이제 삶아서 익어지면 뼈는 바르고 고기에다가 이제 차갑게 식힌 고기에다 양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이나 이런 야채들과 함께 올려서 먹는 이북 쪽의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운동하시는 분들, 근육을 만들거나 이렇게 건강을 다이어트 할 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즐겨 먹는, 닭가슴살을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재료 중에 하나죠.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주 소화가 잘 돼서 영양식으로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메밀은 고혈압이나 이런 성인병 예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좀 다양해가지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칼로리가 일반 밀이나 그런 걸로 만든 국수보다 칼로리가 많이 좀 낮은 그런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밀면과 이 닭을 삶아서 닭을 이용한 국물로 음식을 하는 초계국수는 차갑게 먹는 음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계면은 제일 중요한 재료가 닭이죠. 닭 반마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메밀국수, 여기서 같이 사용할 메밀국수와 이 재료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겨자. 네, 겨자의 그런 톡 쏘는 맛과 그런 알싸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는 국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알타리 김치를 같이 이제 야채들과 채를 써서 초계국수랑 같이 먹으면 알타리 국수의 그런 시큼한 맛, 죄송합니다. 시큼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더 맛있는 향을 내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닭을 끓일 때 국물에 넣기 위한 마늘과 생강, 그리고 양파 등등, 대파 등등의 이제 재료들을 같이 넣고 국물을 끓여서 이렇게 음식을 할 예정입니다. 저 음식의 순서는 처음에 물을 끓여서 닭을 한번 데쳐낼 겁니다. 한번 뜨거운 물에 닭을 넣어서 한번 데쳐낼 건데, 그 이유는 닭에 있는 불순물들이 씻어도 안 나오는 불순물들이 있고, 그리고 닭의 잡내나 또 닭 껍질이나 이런 데에 붙어 있는 기름들을 한번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한번 끓여내지 않으면 국물에 그런 맛들이, 되게 안 좋은 맛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세게 한번 끓여주고,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도 한번 데쳐내서 국물은 버리고, 그리고 물을 새로 받아서 이제 국물부터 약 한 30분 정도 계속 푹 끓이게 되면
그 닭에 있는 닭뼈와 닭에 있는 그 성분 국물들이 다 이제 맛있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맛있게 빠져나온 그 국물을 이제 냉장고나 얼음에 박아서 차갑게 식혀서 이제 그 식힌 국물에 양념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국수를 말아먹는 음식인데 당장 해먹기는 조금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드시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국물을 좀 식히고 하면 하루 전날 뭐 냉동실에 살짝 얼려서 살얼음이 끼게 하면은 가장 좋고, 그리고 아니면 한 6시간 전에 이제 국물을 끓여서 냉동고나 이런 데다가 차갑게 해서 얼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뜨거울 때 먹기에는 조금 약간 그 맛이나 겨자가 뜨거운 음식이랑 그렇게 많이 어울리는 음식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차갑게 드실 때 더 맛있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가 차갑게 드시는 음식이니까 그런 식으로 당장 먹고 싶어서 지금 당장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시간을 두시고 뭐 몇 시간 후에 먹을 거니까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드시는 게 음식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닭은 삶아서 찢은 다음에 닭에다가 이제 일일이 양념을 할 거예요. 일일이 양념을 하고 닭에 양념을 하고 또 국물에다가 양념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야채들은 채를 썰어서 볶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생으로 그 면 위에다가 국물과 함께 잘 올려서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할 겁니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오늘 그 초계탕, 알타리 김치 초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타리 김치 초계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닭을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쓰는 닭은 반마리의 닭을 쓸 겁니다. 그 닭은 일단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닭을 보시면 이 안에 이런 내장들이나 이런 기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장 기름은 손으로 띄셔서, 만약에 잘 안 띄어지시면 이런 칼로 살짝 한번 짜가서 준비해 주시고, 이 내장들의 불순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삶으면 그 국물에 이제 탁해지면서 좋지 않은 색의 국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불순물과 이런 피 같은 것도 깨끗이 한번 닦아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띄어내시고, 이 목 쪽에 있는 껍질에도, 여러분들 오늘 껍질은 사용 안 할 거니까 껍질을 벗기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 쪽에 있는 기름도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한번 세척을 하겠습니다. 닭은 이렇게 깨끗이 세척된 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냄비에다가 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양은 그 육수를 그 계량컵 5컵 분량 정도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닭을 삶다 보면 아무래도 점점 이제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한 처음에 시작하실 때 10컵 정도, 물을 10컵 정도 잡으시고 물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겨자 소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자는 이제 물에 개가지고 발효를 시키셔야 되는데, 그냥 찬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겨자를 발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겨자 한 스푼에 뜨거운 물 2스푼을 섞어서 잘 저어준 다음에 이거를 미지근한 한 60도에서 70도 되는 온도에서 한 15분에서 20분간 발효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닭을 삶기 위해서 뒤에다 이제 올려놓은 그 물을 먼저 겨자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2 테이블 스푼 정도를 먼저 쓰고 발효를 시킨 다음에 닭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조금 끓고 있으니까 그 후에 이제 겨자 소스를 만들고 닭을 이제 삶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이 야채들, 채소들을 다 자르는 모습들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들은 지금 당근과 깻잎, 오이, 그다음에 빨간색 파프리카, 적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재료들이 더 이제 넣고 싶은 재료들이 있다 하시면 다른 재료들을 넣으셔도 뭐 굳이 상관은 없으시니까 다른 재료 원하는 재료 있으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이제 끓는 물에 닭을 한번 데쳐내시고 그리고 다시 물을 이제 찬물부터 받아가지고 그 향신 채소들 뭐 마늘하고 생강, 파, 양파 이런 향신 채소들을 같이 넣고 한 30분 정도 끓여주면 좀 맛있는 국물이 나오는데 닭을 처음에 한번 데칠 때는 뜨거운 물에 약 한 3분 정도를 데쳐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그 찬물부터 들어가면 그 냄새, 그 닭의 특유의 비린내가 그 닭 속에 배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서 확 응고될 수 있게 뜨거운 물에서 확 해야지, 확 그 데쳐내야지 이런 냄새나 이런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끓을 때까지 닭을 넣지 마시고 물이 팔팔팔 끓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닭을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한 3분 정도 끓이신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끓이실 때는 다시 찬물부터 서서히 끓여주셔야지 그 닭에 있는 그 맛있는 육수들이 같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찬물에 마늘과 생강 그런 향신 야채들과 함께 찬물부터 천천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요. 자, 아까 여기 한 스푼 해놨던 거 자리를 옮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팔팔팔 끓으면은 약 2테이블 스푼을 이렇게 부으셔서 잘 개서 골고루 섞으셔가지고 한 60에서 70초 정도 되는 그것에 잘 놔주시면 되고, 자, 지금 물이 막 끓고 있습니다. 막 끓고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닭을 집어넣어야겠죠. 닭을 살짝 튀길 수 있도록. 자, 바로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겨자는 처음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저어줘야지, 안 그러면 그 쓴맛이 발효가 된다 해도 쓴맛이 좀 나니까 겨자는 오래 한 1분 정도를 저어주시고, 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랩이나 호일 같은 것들을 싸가지고 따뜻한 곳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닭이 계속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으니까 약간 3분 정도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닭을 계속 삶아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면 집게 같은 걸로 한 번씩 이렇게 띄어서 같이 띄어서 해주시면 기름이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저기 나오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데쳐보시고, 속까지 뜨거운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데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데치실 때는 뜨거운 물로 팔팔팔 끓여서 데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처음에 데치는 물은 다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뭐 국물을 이용한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확 그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벌써 옆에 보시면 이렇게 누렇게 기름 같은 게 뜨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주신 다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깨끗하게
깨끗하게 떼었죠. 자, 안쪽으로 해놓고 이 물은 그냥 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 새로운 물을 받아서 약 10컵 분량의 물을 받으셔가지고 끓여주세요.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닭도 한번 찬물에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아있는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끔 한번 찬물에 닦아주시고 물은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찬물부터 닭을 넣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향신 채소들 양파, 대파, 생강, 마늘 같이 넣으셔가지고 푹 지금부터 끓이시면 됩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가량 끓이면은 그 닭 찢기도 좋고 국물도 맛있게 우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닭이 삶아지는 동안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그 국수 위에 올릴 야채들을 썰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닭은 이렇게 끓여지는 동안 우리는 뒤에 가서 야채와 소스 만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뒤에서는 닭을 끓이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부터 닭에 들어갈 야채와 채소와 소스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에 들어가는 야채는 국수에 들어간 야채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정해진 건 없고 그 색깔만 잘 맞춰주시면 충분히 맛있는 그런 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망은 좀 너무 두껍지 않게 여기 이 하얀 부분이 여기 이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 이 하얀 부분을 잘 잘라주시고 잘라서 버려주시고 너무 두껍지 않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게 피망이 너무 두꺼우면 향이 다 잡아먹으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잘 잘라주시고 이쪽으로 끝을 재단해서 좀 이쁘게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깻잎은 앞에 이 줄기는 떼어서 잘라서 버려주세요. 그 질기기 때문에 먹기에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깻잎을 돌돌돌돌 말아서 채로 자른 다음에 물에다 한번 담가서 이거 색이 그 깻잎이 좀 살아날 수 있게 찬물로 담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넣고 찬물로 깻잎이 좀 살아나게 찬물로 이렇게 담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오이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그냥 채로 써시는데 씨까지 다 먹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슷썰기해서 얇게 어슷썰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로 잘라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얇게 해서 좀 씨는 안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결 따라서 쭉 잘라 주시면 씨는 나중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천천히 이런 것들도 집에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런 한식 구절판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쓰이니까 씨는 빼고 이렇게 해서 씨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 이 오이 부분만 이쁘게
살 부분만 이렇게 이쁘게 잘라서 간격을 맞추셔서 끝을 삐쭉삐쭉 나온 끝을 한 번씩 또 잘라주시고 이제 도마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요 당근 껍질을 뭐 굳이 칼로 안 하시고 필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필러로 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시고 이쁘게 일자로 너무 두껍지 않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드실 때도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채는 그 적채나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좀 이렇게 두꺼운 심이 있어요. 이런 두꺼운 심은 한번 꾹 누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점여주는 게 좋습니다. 점여서 쓰시고 적채는 이렇게 뭐 보라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채를 잘 재단을 해서 여러분 얇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얇게. 이렇게 썰어서 물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적채는 물에다가 꼭 담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을 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보라색 물이 이렇게 적채 물에 담가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에 이렇게 물에 안 담가 놓고 그냥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의 색깔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색깔도 좀 빼주고 싱싱하게 살 수 있도록 물에다 한번 담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좀 배도 같이 준비를 좀 해볼게요. 배는 채 쓸지 마시고 가운데다가 좀 납작하게 편으로 썰어서 올려줄 생각입니다. 편으로 썰어서 뭐 여러분들은 채가 좋으시면 채로 쓰셔도 굳이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큼함을 더해줄 레몬은 많이 넣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같이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토마토를 넣고 싶으면 토마토 넣으셔도 상관없고 그 외에 뭐 다른 야채들을 넣으셔도 뭐 무관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채를 다 준비를 했고요.
면은 이따가 마지막에 저희가 야채 여기 김치 아직 준비 안 했습니다. 김치 이제 자를 거고요. 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국물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삶아서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도 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로 잘 썰으셔가지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잘 드셔가지고 채도 같이 올려줄 수 있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치와 이파리도 하나하나 잘 잡으셔서 같이 무김치 옆에 같이 넣어주시면 정말 그 아삭아삭한 맛과 함께 정말 맛있는 향을 낼 수 있는 이 정도만 해서 같이 옆에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들은 다 준비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그 국수에 올라가는 야채와 국수는 뒤에서 이제 국수에 들어갈 육수는 끓이고 있습니다. 한번 도마를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와 닭을 좀 넣어서 삶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시간, 그 온라인 강의가 시간에 좀 많이 그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뭐 1시간 텀으로 이제 3개의 메뉴를 같이 만들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1시간 20분 정도 제가 실습하는 걸 보여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시면서 제가 같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그런 식의 수업이 되는데 이 온라인 강의는 이 끓이는 시간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닭은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닭을 미리 준비를 해서 국물과 잠시만요. 국물과 함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 국물은 아직 살짝 좀 덜 냉각이 돼서 좀 냉각이 덜 됐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얼음을 물에다가 해서 이렇게 푹 담가두시면 좀 더 빨리 냉각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물은 좀 식게 냅두고 자, 우리는 이 닭을 삶아놓은 닭을 찢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껍질은
껍질은 사용을 안 할 거고요. 이 닭살 부분만 찢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껍질은 다 벗겨주시고요. 너무 가늘게 찢지 않는 게 드실 때는 훨씬 더 맛있으니까 어느 정도 크기를 좀 줘서 이렇게 이제 지저분한 부분들은 아까 저희가 충분히 삶아내고 했지만 지저분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떼서 버려주시면 되고, 껍질도 안 들어갔을 때 다리살을 찢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살도 껍질은 띄워버리시고, 가슴살만 찢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너무 곱게 안 찢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찢어서 이따 양념하고 또 같이 버무릴 거라 듬성듬성 찢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닭살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닭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또 단백질 함량도 높아지는 거고 더 그 맛도 있으니까 닭은 충분히 잘 찢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사이사이 보면 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이사이, 그런 사이사이에 있는 닭 살들도 다 꼼꼼하게 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닭을 찢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닭을 찢어서 준비하셨으면 아까 우리가 겨자 발효시킨 겨자를 이제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습니다. 발효시킨 겨자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발효된 겨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발효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코에 가까이 대시면은 정말 맵거든요. 그러니까 냄새 맡을 때는 냄새를 잘 된다 맡아보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향이 올라오게 지금도 매운 내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어주면 저어줄수록 더 매운 내가 나니까 좀 많이 저으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많이 저어주시고요. 저 갑자기 매워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좀 저어줄 수 있게끔 저어주시고, 자, 여기 이 겨자는 국물에도 겨자가 들어가고요. 닭을 무칠 때도 겨자를 좀 사용합니다. 지금 이 겨자 때문에 눈이 상당히 매운데요. 자, 이렇게 겨자가 완성이 됐으면 일단 닭을 무칠 겨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무칠 겨자 소스에는 겨자는 반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겨자 반 테이블 스푼에 식초 약 2 테이블 스푼, 그리고 설탕 1 테이블 스푼, 그리고 소금
한 3분의 1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후추는 그냥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늘을 준비해서, 마늘은 여러분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 마늘은 많이 넣지 마시고 한 3개 정도만 자 곱게 찹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면으로 잘 끼시고 곱게 진짜 한식은 마늘이 정말 다 하는 것 같아요. 마늘이 모든 재료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늘을 곱게 잘라주시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얇게 잘라주셔야지, 좀 곱게 찹해주셔야지 나중에 그 국수를 먹을 때 그 덩어리, 그러니까 마늘 덩어리가 씹히면 아리도 되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곱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백종원 선생이 그런 말을 했죠. 백종원 씨가 몸이 힘들어야지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그 몸이 힘들어야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그 몸이 편하게 음식을 준비하면 결코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은 힘드시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해야지 이제 충분히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믹서기에다 갈아도 상관없는데 믹서기에 갈면 이 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 다져주는 게 훨씬 향도 좋고 냄새도, 먹었을 때 냄새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다져준 마늘을 같이 섞어서 한번 깨끗이 닦아주시고, 재료들을 잘 섞어서 닭과 함께 묻히시면 됩니다. 이게 설탕이 들어가서 충분히 녹여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그 국물이 차갑기 때문에 충분히 녹지 않으면 이 설탕이 그냥 덩어리로 그 과립이 씹힐 수도 있으니까 여기 소스에서 충분히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운 내가 확 올라오고 있어요. 충분히 설탕이 찌걱거리는 소리가, 설탕 닿는 그 찌걱거리는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시고, 이제 겉에 부분에도 설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소스를 마늘과 함께 소스를 그 닭과 함께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으시고 살짝, 여기서 너무 이렇게 세게 힘을 줘서 하면 그 닭살들이 다 뭉개지고 격이 찢어지기 때문에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잘 묻혀질 정도로 살살살
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국수에다가 올리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잘 묻혀서 한쪽에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닭을 묻혀놨고요. 이제는 다음 단계는 우리가 아까 식혀놓은 그 육수를 좀 걸러가지고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그 얼음물에 이렇게 식혀놓은 육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름이 둥둥둥둥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기름은 한번 다 걸려두는 게 좋아요. 이 기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끈적거리는 맛도 있고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기름은 한 번씩 걸러주시는 게, 이게 기름이 그 차가운 물에 냉각을 하면 이게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이다 보니까 이게 차가울 때 건지면 더 쉽게 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름을 깨끗하게 건져주시고, 국물을 컵으로, 계량컵을 이용해서 다섯 컵, 이 정도면 한 5컵 정도 해서 치우고요. 이제 이 국물에다가 간을 할 겁니다.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는 일단 식초 5테이블, 식초 5테이블 넣어주시고, 겨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겨자 일단 처음에 한 반 정도만 넣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발효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굉장히 강해서 이제 드실 수 없을 정도, 그 정도의 그 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반 정도만, 일단 반 티스푼 정도, 반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 가득 2스푼, 정도 넣어주고, 국간장, 간장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간장 한 반 정도, 반 테이블 스푼 정도 넣으시고, 네, 소금도 여러분 처음에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 한 3분의 1부터 시작하셔서 드셔보시면서 점점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모든 음식을 처음부터 확 넣으시면 그 기호에 맞는, 그 기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입맛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맛이 다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싱겁다 그러고 이제 좀 이러니까 천천히 음식을 간을 보면서, 그릇이 너무 작네요. 그래서 피퍼로 안에 설탕, 소금, 겨자가 아까 발효시킨 겨자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물에 설탕이나 소금이 제대로 녹지 않으면 나중에 드실 때 되게 그 씹히면서 안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저어서 충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여러분들 한번 테이스팅을 한 번씩 해보시고 뭐가 모자른지 한번 느껴보시고 모자란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좀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탕을 좀 한 반 정도,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겨자도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맛이 이렇다 딱 정해진 맛이 아니고 사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에 맞게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충분히 겨자와 설탕이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물에 배를 갈아 넣어주시면, 많은 양의 그 배가 아니라 조금 배를 갈아 넣어주시면 시원한 맛이 더 확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의 양의 배를 살짝 갈아주세요. 약간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은 배도 같이 첨가를 해주시고, 이 배가 들어가면 정말 시원한 맛이 확 극대화되고 단맛도, 은근한 단맛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좀 첨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네, 딱 좋습니다. 간을 보시고, 이렇게 국물과 닭을 묻혀봤습니다. 국물과 닭을 묻혀봤으니까 이제 준비는 다 된 거죠. 준비가 이제 다 됐습니다. 준비가, 야채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면을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위에 올려주시고, 면 삶았을 때 그 옆에다가 얼음물을 좀 준비해줘요. 이 면은 그 삶고 난 뒤에 깨끗이 얼마나 그 잘 닦아주냐, 잘 빨아주냐에 따라서 그 면의 탱탱한 거, 쫄깃함이 더 살아나기 때문에 항상 얼음물로 빡빡빡빡 씻을 수 있도록 얼음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 옆에 또 찬물 한 컵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이유는 이게 면을 넣고 이렇게 불을 끓어오를 때 이 찬물을 조금씩 3번을 부으면은 거의 이제 다 익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간을, 맛을 보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면의 익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 한 컵과, 이거는 모든 그 방송에서, 음식하는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물을 끓일 수 있게 물을 받아주셔서 끓여주시고, 그 옆에 얼음물과 그 면에 부을 물을 준비를 하셔서 끓을 동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밀면이나 국수를 삶으실 때는 굳이 소금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 국수나 메밀면 자체에 약간의 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소금을 더 넣으시면 그 국물과 그 맛이 좀 어울리지 않게 짜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맹물에 삶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파스타면 같은 거 삶을 때는 그 파스타면 자체가 되게 찰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 자체에도, 반죽 그 자체에도 소금기가 그렇게 막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타를 삶을 때는 소금을 같이 넣어서 삶아주시는 게 좋고요. 국수나 이런 메밀국수는 아무것도 안 넣으시고 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네, 끓으려고 기포가 뽀글뽀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저는 가장 힘듭니다.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할까 고민도 되게 많고, 정말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주저리 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학교에서 보고 이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서로 웃고 하면서 그렇게 할 텐데, 혼자서 얘기하려니까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물이 계속 이제 끓어오르고 있네요. 888 끓기 시작하면 국수를 넣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3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인덕션이니까 좀 빠르지, 집에서 만약에 그 가스불로 한다면 이 정도 시간에는 어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불로 하면 약 한 5분 이상, 한 6, 7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 정도 양의 물을 끓이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물이 끓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보글보글.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나? 살짝 보이려고 하네요. 자, 이제 성이 좀 급하신 분들,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물이 팍 끓기 전에 드시는데, 이러면은 면이 다 달라붙을 확률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끓어준 다음에 그때 이제 국수를 투입하시는 게, 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찬물부터 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계시긴 한데, 절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하면 물이 팔팔 끓고 있으니 이제 국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넣어주시면 서로 이제 달라붙는 게 좀 덜하니까 돌려가면서 넣어주시고요. 자, 넣었을 때는 가만히 냅두시면 다 달라붙으니까 잘 저어서, 충분히 저어서 면들이 달라붙지 않도록 충분히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죠. 일반 국수 면들은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다가 확 이렇게 넘치는, 지금 넘치기 시작할 때 이제 넘치려고 이제 준비 중이죠. 확 이렇게 넘치기 시작하면 확 이렇게 넣었을 때 물 3분의 1 넣으시고, 또 이제 갈아놨다가 또 넘치기 시작할 때 물 또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한 컵을 쓰시면 국수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완성이 돼서 익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죠. 아직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럴 때 한 번 싹 돌려서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 또 이제 확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이제 보글보글하면서 이제 거품들이 막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한 번 더 한개 왔다 싶을 때 다시 한번 3분의 1을 넣어주시면 되고, 넣어주시면 한 번씩, 이 찬물이 들어감으로써 그 면이 좀 더 탱탱해지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물을 이용해서 국수를 삶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끓고 또 이제 거품들이 막 올라오면
이게 왔을 때 물을 한 번 더 마지막 물을 뿌려주시고 한 번 이제 쑥 올라올 때 그때 이제 건져주시면 돼요. 약 시간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 삶아주시면 맞는 것 같아요. 3분에서 4분 정도. 항상 이렇게 시간을 재주시는 것보단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씩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익었나 안 익었나 보시고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국수는 이렇게 얼음물에 들어가면 딱 그 속이 응고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찬물에 한번 충분히 씻어서 네 30초만 있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은 다 버려주시고 면만 이 찬물에다가 잘 깨끗이 그 면에 묻어있는 전분 이런 거를 다 깨끗이 이제 잘 닦으셔야지 면이 더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그 맛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불을 끄고 면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진 후에 바로 얼음물에 집어넣어 주시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얼음에 들어가서 바로 식는 거 아니고 약간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들이 좀 뜨거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닦으셔서 전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잘 닦아주시면 다시 한번 붓고 충분히 물을 좀 빼주시고요. 얼음이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면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만 잘 골라서 물을 충분히 짜주세요. 물을 짜주시고 그릇에 이쁘게 담아주신 후에 이제 뒤쪽으로 가서 고명들을 같이 올리고 국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삶아놓은 면을 가져왔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잘라놓은 야채들을 차례차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빨간색 피망, 파프리카죠. 파프리카 이쁘게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오이, 이쁘게 담아주시고 그 옆에 색깔별로 좀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김치, 아까 그 알타리 김치 준비해 놓은 거 있죠? 알타리 김치 담아주시고요. 그 옆에 알타리 김치는 고춧가루가 있어서 손을 한번 닦고 당근, 당근도 크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배도 올려서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썰어놓은 그 깻잎과 적채 물을 좀 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양이 좀 많네요.
한 입과 전체를 잘 올리시고, 가운데다가 이제 아까 양념하신 닭을 한가득 닭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면 돼요. 많이 넣어서 드시고, 그리고 썰어놓은 레몬 가운데다 올려주시고요. 이쁘게 됐는지 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국물을 만들어 놓은 국물을 가운데로 이렇게 뿌리시면 그 음식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컵이나 복자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벽 쪽으로, 이 음식의 벽 쪽으로 살살살살, 안 보이시죠? 벽 쪽으로 살살살살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들이 충분히 잠길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위에다가 깨나 뭐 견과류, 이런 땅콩이나 이런 걸 곱게 자르셔서 올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재료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그 깨나 견과류를 이렇게 좀 뿌리셔가지고, 너무 많이 뿌리시지 말고 살짝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타리 김치 초계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김치를 넣고 이런 초계탕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인데, 맛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뭐 알타리 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뭐 파김치도 괜찮고 갓김치도 괜찮고, 그 여러 종류의 김치를 좀 이용해서 이런 음식을 좀 집에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음식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기본은 있어도 딱 정해져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연구를 하시다 보면 더 맛있는 걸 찾게 되시고,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시고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 알타리 김치 초계탕 여기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